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동네 어르신들이 찜통더위에 달랑 선풍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내부 곳곳에는 곰팡이까지 피어있는 등 경로당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군산 1호 수소충전소인 지곡충전소가 지난 1월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6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소차 운전자들은 완주나 부안 등 다른 수소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익산의 가입 여성 수가 2000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 출생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 같은 찜통더위에는 다른 곳보다도 경로당이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로당이 운영비가 없어 더위를 선풍기로만 버티고 내부 곳곳에는 곰팡이까지 피어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바로 익산 지역 미등록 경로당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현장을 최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의 한 경로당. 동네 어르신 10여 명이 모여서 휴식과 담소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도 선풍기로만 버티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증받은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걱정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주문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부식을 구입하기 일쑤입니다. 이곳은 미등록 경로당이어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쌀도 없어서 돈 걷어서 쌀 팔았어요. 7평 남짓한 내부를 살펴보니 과연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인지 걱정만 나올 뿐입니다. 오래된 벽지와 바닥장판은 보기에 흉하기만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등록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과 비교되는 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내부 곳곳에 곰팡이가 가득 폈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동네 사람방인 경로당이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활복지 공간인데도 미등록 경로당 이용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냉장고 저런 거 다 남들은 저런 거 버릴 거예요. 근데 중고로 돈 주고 사다 쓰세요 지금. 그리고 먹는 것도 나무 덜어가잖아요. 다른 데는. 여기는 없어요. 먹을 것도. 현재 익산시의 고령화율은 지난 2020년 기준 19.6%. 이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0.2%에 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로당 시설은 노인 복지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 기준 익산시 등록 경로당은 687곳으로 이용자는 24,138명입니다. 미등록 경로당도 85곳이나 돼 이용자는 1,75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부지와 건물 기준 등 노인 여가시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 기능 보강, 보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원을 받는 운영비의 경우 등록 경로당의 2분의 1 수준으로 지원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전주와 전남 영광, 안선시 등 전국 지자체마다 자체적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미신고 경로당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의를 통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쉬어갈 쉼터를 마련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부지 선정 공모에 전국에서 3곳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진행한 공모에 전북과 충남, 경남이 참여해
전북은 새만금을, 충남은 예산 일대를, 경남은 함안 일대를 적합부지로 내세웠습니다. 국토부는 전문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하이퍼튜브가 구축되면 9조 8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중 합작법인 SC의 초방막 강화유리 가공 공장이 새만금에 들어섰습니다. 초방막 강화유리는 접이식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의 화면을 만드는 핵심 소재입니다. SC는 초방막 강화유리 가공에 쓰이는 레이저 절단기 등의 설비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125억 원을 들여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윤중병 국회의원은 현행 양고관리법은 예상보다 3% 이상 쌀 초과 생산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5% 이상 크게 하락할 경우 농협 등에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없애고 이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군산 지역 아파트가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도내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북의 매매값은 0.09% 올랐고 전세값은 0.07%가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군산이 가장 높은 0.26% 상승폭을 기록했고 익산이 0.05%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4%, 전세값은 0.03%가 떨어졌습니다. 익산의 가임 여성 수가 2000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들며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요.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 창업 중심 대학 조성과 지역 특화형 인구 정책 발굴 등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27만 6,140명. 지난해 12월 27만 8,113명에 비해 1,973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익산은 올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20세에서 39세 가임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산된 산출값이 0.5 이하이면 인구 소멸 위험 단계로 규정하는데 익산은 0.48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된 원인은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와 가임 여성 유출로 인한 신생아 감소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익산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2000년 2만 8천여 명에서 2022년 5만 8천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20세에서 39세 가임 여성은 2000년 6만 1천여 명에서 2022년 2만 8천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층 유입을 최대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22일 열린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는 청년 인구 유입 등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 조성사업 신청과 지역특화형 인구정책 발굴, 기업 유치를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될 경우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조성되는 만큼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 대학 창업 중심 대학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 전북권역의 청년 창업의 중심 거점을 선점하고 지자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점 기관 역할 수행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일회성 인구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기성 예산 지급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 기본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대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최우선이고요. 또 시민 참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익산시. 청년 인구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인구 정책 마련으로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시 의회가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호남권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익산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특히 익산의 디딤센터가 들어서면 호남권과 충청권 청소년의 접근성이 좋아져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에 전달됐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제244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동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진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위원으로는 장경호, 오임선, 김충영, 김미선, 조규대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비상설기구로 운영됐지만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군산 내흥초등학교의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내흥초 이전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군산 내흥초는 신역세권 택지개발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며 전체 42학급 규모로 오는 2026년 3월 개교하게 됩니다. 지금의 부지는 학교 스포츠클럽 전용 야구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됩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오는 24일 전북을 찾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은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대표에 출마한 만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1호 수소충전소인 지곡충전소가 지난 1월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6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대금 지불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지곡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수소 탱크를 보관하는 창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수소 충전기는 먼지와 거미줄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공사 대금 납부 문제였습니다. 시행사인 하이넷은 환경부로부터 15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2020년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코로나로 인해 자재와 인건비가 올라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넷은 추가 비용 지불이 어렵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이에 반발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차 하도급, 그다음 시행사 원청이랑 시행사랑 다 해가지고 정산서를 내밀었는데 그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알력서만 5개월 한 거죠. 군산 유일의 수소 충전소가 가동을 앞두고 멈춰버리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군산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2021년 24대, 지난해 30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충전을 위해 부안이나 익산, 완주의 수소 충전소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에만 치중하지 말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선행되고 그 뒤따른 구매 지원도 병행해야 된다. 그것이 빠른 시일 안에 저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편 군산시는 최근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준공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해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트 하니까 이제 건축물 준공을 신청을 할 거예요, 아마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과에 사용 개시 신고도 할 것이고요.
공사가 완료되고도 운영하지 않는 지곡동 수소 충전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신속한 가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8,632명으로 7만 명대를 기록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6만 8,309명, 해외 유입 32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30명, 사망자는 31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25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은 334명, 익산 3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0%를 기록했고 재택치료자 수는 9,997명으로 10,000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기간에 발생한 전주 모 고등학교 학생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수학여행 규모를 소규모 테마식 체험 학습으로 바꿔 전체 참여 인원을 100명 이하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학여행은 100여 명의 학생이 같이 활동하는 것이 아닌 20-30명 단위로 나눠 움직이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또 수학여행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면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 2명이 30m 높이의 저장고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 2명은 오늘 새벽 3시부터 군산시 오식도동 참프레 공장에 있는 30m 높이 저장고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처우 개선과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등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2시쯤 익산시 오산면의 한 아파트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군과 함께 범행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A군은 면허가 없는데도 훔친 차를 운전하고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60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익산 마동에서 5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13분쯤 익산 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62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김 여사가 언급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김 여사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여사 팬카페 대표가 지난 4월 A씨를 포함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도내 육개와 오리의 사육 마리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가축 동향 조사를 보면 도내 육개 사육 마리수는 전국 전체 비중의 26.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오리 사육 마리수는 25.3%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 비중은 전국 대비 12.3%, 한유고는 12.4%, 젖소는 8.2%, 산란개는 5%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1,300억 원 규모의 쿠팡 완주물류센터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쿠팡과 완주군은 지난 4월부터 토지 분양가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쿠팡은 완주군의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전라북도와 완주군, 쿠팡은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1년 4개월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의 자유학기 적용 기간이 변경됩니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동안 적용했던 자유학기를 내년부터는 2학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과목 이수 시간은 기존 221시간에서 170시간으로 조정됩니다. 또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시행해 학생들의 학력을 확인합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영화 산업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화와 드라마 촬영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과 상업 장편 영화, 드라마에 따라 3억에서 10억 원 이상 제작비를 들여 도내에서 3차례에서 5차례 이상 촬영이 이뤄진 작품입니다. 지원금은 세트 설치비와 숙박, 식비 등 도내에서 사용한 지출액을 살펴 최대 7천만 원까지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촬영된 영상물은 모두 41편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섬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여름 휴가철에 섬을 찾는 방문객이 2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6%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섬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휴가철 연안 여객선 특별 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가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을 3년 만에 개장합니다. 시는 올해 영등 시민공원과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등 5개 공원에서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물놀이장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응급의약품을 비치했습니다. 특히 이용객 안내 표지판과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어린이를 위한 보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박물관은 2022 키즈보석 아카데미를 열고 전시실 투어를 비롯해 보석 감정, 귀금속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다음 달 9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 보석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전국 색소폰 동호인 경연대회가 열려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 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2022 익산 전국 생활문화 색소폰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종목은 전국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부, 앙상블 분야입니다. 대회는 다음 달 21일 오전에 예선을 치르고 오후 6시부터 배산체육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본선이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전북 페스티벌 색소폰 오케스트라와 색소포니스트 손진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에 위치한 펭귄 전문 출판사인 펭귄나라가 모현 시립도서관에 아동도서 520권을 기증했습니다. 롯데몰 군산점이 군산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10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후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소환때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25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